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 정말 무섭습니다. 이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한강 수위 계속 오르고 있고 이렇습니다. 9년 만에 한강 홍수주의보가 그래서 발령이 됐습니다. 한강 홍수주의보는 한강 대교의 수위가 8.5m를 넘을 때 발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잠수대교, 강변북로 등 일부 도로가 폐쇄되고 11개 모든 한강공원의 진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한강 술기의 거의 모든 댐의 수문이 열려있는 상태죠. 의암댐 수문도 열려있는데 어제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인데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만든 수초 섬이 떠내려가자 이를 고정하려던 경찰 선박이 와이어에 걸려서 침몰된 거고 구조하러 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까지 모두 떠내려갔는데요. 오늘도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것도 답답한 소식인데 부동산 얘기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의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셋값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중부지방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부터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 또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50에서 1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습도는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훨씬 높겠고요. 또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 보시면 영상 22도에서 26도,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8월 7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비가 계속 와서 계절을 잊고 있었어요. 네. 아까 일기예보 하실 때 입추. 네, 저희가 오늘이 입추예요. 입추예요. 네. 그럼 가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을의 문턱이죠. 여름 어디 간 거예요? 여름 비 때문에 6월에는 그렇게 더웠는데 그죠? 네. 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행복진료실입니다. 문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요. 여러분 병원 가셔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못 물어보고 나온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질문들 모아서 행복진료실 주치의분들께 답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주치의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님 그리고 배한호 한의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리연구가 이보은 선생님,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의사 선생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본인 자신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저도 이 지난주에 제 친가 쪽에 이 고혈압과 당뇨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0여 년 전쯤에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면서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긴장하다가 최근에 저희들 가족들 모두가 공유하는 이 건강 지키는 방법을 잘 실천하면서 지금은 완전 건강해지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외가 쪽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그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심증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외삼촌 분들도 이제 고혈압을 앓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한의사가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식이요법과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알려드려서 지금은 약에 대한 의존도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 고혈압은 확실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난 가족력이 있으니까 고혈압이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아, 이제 올 거구나. 잘 관리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MC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결국 가족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식생활 습관 때문에 나중에 후천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족들의 건강법을 잘 지키는 것이 유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가족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근데 유전이랑 가족력이 같은 말 같은데 다른 얘기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유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유전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타고나는 것이고요. 이제 네.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습관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생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혈압 그러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 이게 불치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사실 이 고혈압 이것만 잘 실천하셔도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뭘 이용한 건강법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 뭐 힌트 나가는 건가요? 네, 힌트. 네. 이번 힌트는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보시죠. 네. 뭐예요? 오. 물이 왜 저래? 오. 뭐야 저기? 호수의 색이 좀 네? 그죠? 핑크빛 혹은 붉은빛이죠. 누가 저기다 염색했나? 엄청 뭐야? 그렇죠. 아니 저거 어디예요? 아프리카 이제 세네갈에 있는 레트바 호수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사해 아시죠? 네. 거기처럼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네. 이것과 또 이제 박테리아가 많아서 약간 붉은 빛, 이 핑크빛을 띠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요? 이게 많아서 붉은색을 띈다? 네. 자연 염료. 자연 염료. 네. 일단 첫 번째 힌트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네. 두 번째 힌트 보시면 또 한번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돈. 돈. 자, 돈입니다. 예, 과거 로마 시대에 이것이 화폐 대신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 고려 시대에는 도염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국가가 전매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인삼이나 담배 같은 거를 국가가 전매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 힌트. 월급을 얘기하는 게 셀러리잖아요. 네. 네. 셀러리맨 얘기할 때 그 셀러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세계사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야. 네, 다음 힌트. 네,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니까 아시겠죠? 밀가루? 눈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매일매일 쓰는 거네요. 설탕. 아니, 고은 선생님이 설탕은 잘 안 쓰세요. 네. 아마 우리 주부님들도 요리할 때. 보시면서 네. 뭔지 알겠다 하실 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정답 공개합니다. 의사가 밝히는 내 가족 건강법, 소금을 활용하랍니다. 소금을 활용하라. 힌트를 다 합쳐보면 소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건강법인데 소금을 활용하라요. 저는 네. 소금은 그냥 좀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적절한 거. 네. 그쵸. 얼만큼이어야 돼요? 하루 적정 섭취량을 WHO 또 우리나라 이 식약처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양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내 가족 지키는 소금 건강법 흥미로운 주제인데 그러면 저 앞에 나가서 간단하게 강의를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금 하면은요. 맛이 어떻죠, 일단? 짭짤하죠? 짜죠. 짜요. 짭짤하죠. 네. 그런데 이 소금의 맛은 단순히 짠맛은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맛이 포함되어 있고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한간에는 이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소금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대개는 고혈압성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위험한 질병들을 많이 연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죠. 바로 이런 것이 이 소금이 생각하고 있는 억울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고혈압 생겨서 혈관성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착각을 하니까 오히려 또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너무 혈관 건강만 챙기다가 적게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적당량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요. 내 몸 안에 있는 혈액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삼투압을 조절하는 소금은 혈액 내부에서 물기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적어져 버리면은 이 혈액량이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맥경화가 많은 환자라든지 심장의 기능이 약한 심부전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 혈액량이 너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여름철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 뇌나 신경세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신경세포가 원만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트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질 경우에 이 뇌에 부종이 발생해서 의식이 흐려지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예.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의 섭취량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몸의 전신적인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소금을 반드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량이 줄어들면서 이 맛에 대한 풍미를 상실하게 되고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제대로 섭취를 못해 무기력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너무 적게 섭취하지 않아야 오히려 심장 질환이 예방되고 뇌혈관이나 이 혈관성 질환으로부터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참 헷갈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먹어라. 네. 네, 네. 근데 그걸 모르겠고, 아니, 대부분 저희가 아는 거는 짜게 먹지 말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금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적당히 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많이들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WHO에서는 하루에 2,000mg 정도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네. 미국에서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2,300mg, 그러니까 2.3g을 섭취하는 걸 또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한도로 봤을 때는 이제 4g을 넘지 않도록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나트륨의 양으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대체 소금으로는 얼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 2,000mg이면 소금 5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하나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소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개 이렇게 영양 정보 표시를 보시면은 나트륨의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표에 1,790mg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나트륨의 함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2.5배를 곱하면 바로 소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금의 약 40%가 나트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이 정제염인지 천일염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이와 같은 계산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2000mg을 기준으로 소금의 섭취량을 계산한다면은 하루에 5g 정도의 소금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티스푼으로 1개 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소금의 절대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요. 소금을 어떻게 섭취하시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보면 예를 들어 설렁탕이나 또 국을 시켜서 먹으면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금은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소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소금량의 약 90%를 가공식품에서부터 섭취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나트륨 가공식품만 제대로 줄여도 전체 소금량의 7, 80%를 감량할 수 있는 비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니까 내가 소금을 또는 나트륨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고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계산법을 이용해서 이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 그리고 그것이 소금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따져보고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산하면 정말 손쉽게 내가 얼마나 소금을 먹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 저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봉훈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요리법대로 먹으면 우리가 소금을 많이 섭취할 일도 적겠죠. 항상 건강하신 그렇습니다. 비법을 알려주시니까요. 네. 이렇게 적게 섭취하고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나트륨의 배출량에 따라서 소금의 민감도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되는데요. 이 소금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5가지 정도가 최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어도 혈압이 좀 덜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적게 먹어도 많이 붓고 혈압도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섭취한 나트륨이 얼마나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할 수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소금의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들은 소금 민감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우리 적정한 권장 섭취량 이하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관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금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전날 내가 조금 짜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다음 날 혈압이 얼마인지를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치 얼굴이 조금 부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보시고 비교적 내가 조금 짜게 먹은 다음 날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체질이시라면 평상시에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약 20 정도 이상 올라가는 체질을 가지고 계시다면 굉장히 소금 민감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금은 끊을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이게 소금이 적정량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예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정량을 섭취하되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체내의 삼투압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인데요.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신장에서의 여과력을 높이고 신장을 통한 나트륨의 배출을 원만하게 만든다면은 적당히 섭취했던 나트륨도 내 몸에 적당한 균형을 맞춰서 배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인 나트륨, 소금, 이것을 잘 활용하면 또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군요. 따라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건강 비법 오늘 제가 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여태까지 나트륨, 소금 이러면 무조건 줄여라, 줄여라 소리만 네,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염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저염식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미국의 이제 소아청소년학회 그 논문 보고를 보게 되면 왜 우리 ADHD라 그래서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 너무 막 이렇게 분산스럽고 네. 제대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 ADHD 같은 경우에 주요 원인이 이 액상과당,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가 아니냐, 단맛이 아니냐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더 추적을 해보니까 이 싱겁게 먹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에 간이 배어야 우리가 음식을 맛으로 먹게 되고 그게 소화가 될 텐데 저염식을 한다고 음식을 너무 싱겁게 만드니까 네. 상대적으로 음식을 달게 만들거나 또는 기름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음식을 먹게 되니까 아이들이 간이 배이지 않으니까 그냥 또 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저혈당증과 여러 가지 그 이제 고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과잉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짠맛을 어느 정도 필요량으로 유지하시는 게 또 본인의 어떤 상태,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습관 중에서 소금을 쓸데없이 먹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식당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첫 숟갈. 이때 맛을 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먹고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간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계속 먹다 보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또 소금 간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국밥이 나왔어요. 그럼 소금 언제 넣고 간하세요? 맨 처음에 하잖아요. 네. 소금의 특성은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덜 느껴져요. 이게 차가워지면 식으면 더 짜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뜨거울 때 간하고 그다음에 파 넣고 이러면 이제 네네. 기온이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더 짜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역에 있는 식당일수록 그런 회사원이 있는 곳일수록 음식 맛들이 더 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우리의 습관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소금을 많이 먹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나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소금을 활용하라, 소금 건강법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주실래요? 네, 우선 저의 건강 비법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저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법은요, 바로 나트륨 쏙 주스입니다. 나트륨 쏙 주스. 주스? 네, 맞습니다. 쏙이에요? 쑥이에요? 나트륨 쏙 주스입니다. 예. 쏙 뺀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소금을 끊는 것보다는요, 내 몸에 들어온 나트륨을 네. 어떻게 배출시키는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또 잘 실천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의 몸속에 나트륨을 빼기 위한 저희 가족만의 건강 비법입니다. 나트륨 쏙 주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최근 의학계에서도요, 사실은 나트륨 배출을 위해서 나트륨 먹지 마라, 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신에 이거를 꼭 같이 먹으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뭔데 이게 뭐 나트륨 대체? 쑥 주스라는데 나트륨 쑥 주스. 어, 저 앞에는 있어요. 네,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카메라에 아직 안 나갔죠? 네,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도 그 비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요거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게 칼륨이 들어있는 주스예요. 네. 네. 칼륨. 그렇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요.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하루에 칼륨 최고 권장량을 4,600mg 정도로 권장하고도 있는데요. 이걸 거의 다 맞춰서 드시는 분이 채 5%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륨 섭취가 많아야 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면 심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6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나트륨을 어떻게 먹는지보다는 칼륨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섭취해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정말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네. 이제 한식만 드셨던 우리 이제 그 선조들께서도 이제 다양하게 기록상에 이제 심화항염이라 그래서 이제 고혈압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고혈압이 잘 관찰되지 않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채식 문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한식 문화로 채식이 60보다 한 1대8 비율로 훨씬 높거든요. 네. 이게 또 이 적절하게 칼륨을 드시는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앞에 있으니까 마셔볼까요? 네. 자, 이게 나트륨도 배출시켜주지만 맛있다. 심장 박동도 또 좋아지고요. 맛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상큼하게 과일이 나오고. 많이 들어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렌지 맛있다.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도 도와주고 또 저희 아버지의 혈압 관리를 잡는 나트륨 쏙 주스. 요 브로콜리도 들어갔어. 그렇죠. 정말 저도 방금 잘 맞추시네요. 식감으로 또 바로 뭐 알았어요. 들어있을까요? 참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참외요. 참외 향이 느껴져. 네, 네. 저는 나트륨 쑥 그래갖고 쑥 들어갔나 했는데 쑥은 안 들어간 게 확실하네요. 쑥 맛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칼륨 하면은 오렌지, 바나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바나나는 또 당분이 많아가지고 드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속에는 오렌지와 또 참외 그리고 말씀하신 브로콜리가 진짜 들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브로콜리 굉장히 애용해서 먹는데. 네. 그래서 참외 나트륨을 진짜 쏙 뺄 수 넣으셨구나. 있다. 네, 이거 네, 집에서 맞습니다. 좀 만들어 먹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오렌지 1개, 참외 1개, 그리고 브로콜리 약간. 거기에 유산균 음료를 준비하시면 더 풍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렌지와 참외 껍질을 까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참외 속의 씨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물에 적신 브로콜리를 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적당히 익히면 오렌지, 또 참외, 브로콜리, 유산균 음료를 믹서에다 넣고 가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거 언제 간단하죠? 마시면 좋아요? 네, 주로 저는 이제 아침에 많이 먹고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거랑 같이 또 브로콜리를 따로 먹기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붓기도 내려주고 네, 나트륨이나 소금 과다 섭취를 줄여줄 수 있는 줄일 거.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트륨 쏙 주스였습니다. 근데 앞서서 소금 민감도에 대해서도 장 교수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아침에 잘 붓거든요. 아. 이거 좀 민감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아침에 잘 붓는 체질은 소금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전날 섭취한 나트륨이 잘 배출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민감도가 높으신 거죠. 네. 아, 저는 붓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전 정말 잘 부어요. 아침에 이렇게 팔 같은데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가서 잘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침마다 저는 그래서 냉찜질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게 좀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바로 붓기 쫙 빠지는 그런 버튼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 몸도 이렇게 부었을 때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좀 이렇게 네. 다 돌아오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그 버튼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몸에 좋은 그 나트륨과 붓기를 쏙 빼주는 그 버튼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본인 몸에 이제 팔꿈치죠. 팔꿈치에 보게 되면 곡지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었을 때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점, 이제 교차점이 이제 곡지혈이거든요. 이 곡지혈이 우리 또 많이 아시는 게 왜 합곡혈이라 그래서 채했을 때 많이 누르는 혈자리 네. 있죠. 네. 그 혈자리랑 연동돼서 있는 곡지혈인데 이렇게. 이것을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뭐 5번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게 되면 이 나트륨도 빠지고 붓기도 빠질 수 있는 좋은 혈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또 우리가 잘 체하고 붓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우리가 붓는다는 느낌 들 때 이제 합곡혈을 자극하라고 네, 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곡지를 눌러주면서 또 이렇게 합곡혈도 눌러주면 좋은데요. 일단은 뭐 곡지를 누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아까처럼 이 교차점이 생기는 무늬에 네. 한 5번 정도 지압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이제 아침에 조금 붓는다거나 또는 저녁에 붓는 분들은 예. 꾸준히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붓는 분들은 아까 마셨던 그 쑥 주스 이거 마시면서 요거 좀 이렇게 눌러주고 네. 이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눈 붓기나 뭐 이런 것도 내려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번 선생님한테 이거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 비싼 소금이 있고 좀 싼 소금이 있고 아, 그렇던데. 그럼요. 엄청 비싼 소금이 있죠. 네. 우리가 왜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 소금 요거 받으면은 굉장히 선물로 받으면 좋아하는 소금. 바로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에요. 비싸죠. 요거는 1kg에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천일염도 비싼 거는 엄청 비쌉니다. 네. 근데 요게 바닷물을 받아서 오직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소금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한 16세기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고급이다 그러면 이 계량도 소금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어떤 미식가분은 보니까요 고기 먹으러 갈 때 네. 그 소금 요만큼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회 먹을 때도 그 소금에 이렇게 살짝 그쵸. 먹어볼래? 얄밉더라. 나눠주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1kg에 8만 원 정도 되니까 아우, 남주기엔 좀 비싸요. 아우, 네. 진짜. 자,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짭조름한 진실, 소금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저염 소금이 건강에 더 좋나요? 입니다. 요 OX 한번 해볼까요? 네. 건강에 저염 소금이 건강에 더 좋다면 O 아니면 X예요. 하나, 둘, 셋. 오. X. 저도 오, 야. 저염 소금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만 먹게 되면 이 저염 소금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저염 소금을 뭐 이렇게 만들기도 네. 하고 거기다 뭘 넣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더 먹어. 그렇죠. 저염이니까. 아니, 그게 안 짜.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짭짤하게 먹으려고 소금을 먹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아예 소금을 먹어버리지 뭐. 아, 그래서 양이 좀 더 늘어날 것 그래. 같아서 네, 맞아요. 안 좋은 것 같다. 무슨 뭐 허브 솔트니 뭐 예. 이상한 그래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먹게 되는 게 사실 더 문제인데요. 그런데 신장 질환,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기본인데 그게 뭐 입맛을 너무 돋우기가 어려우니까 이 저염 소금을 잔뜩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칼륨이 대신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 칼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당하게 이 주스를 통해서 많이 먹으면 좋지만 신장 질환,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염 소금을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제가공식품이죠. 그렇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염 소금이라고 하는 게 소금의 양을 좀 줄인 건 맞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염 그 소금 양을 줄인 대신에 다양한 감칠맛을 내는 것들을 넣은 가공 소금입니다. 결과적으로 맛은 더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먹는 양을 자꾸 올리는 효과들이 맞아. 있기 때문에 저염 소금이라서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법칙은 좀 피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요. 소금 마사지하면 살 빠지나요? 살 빠지면 O 아니면 X입니다. 준비 시작. 오, 이건 제가 알아요. 자, X. 복스. X. 제가 틀렸나요? 아니 저는 당연히 왜? 뭐 찜질방이나 네. 사우나 가시면 저희 네. 어머니도 막 소금 마사지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살 빠진다고. 소금 마사지 하면은 네. 이게 까지지 않아요? 꼭 저는 소금 마사지 하니까 오히려 수분감이 없어져서 건조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해서 네. 이거는 뭐 나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네. 바로 X입니다. 그래. 그렇지. 우리 잘못했네. 사람의 몸이 고등어가 아니거든요. 이 소금을 피부에 뿌려가지고 탈수를 시켜서 뭐 이렇게 화고네요, 수분을 빼니까 화고. 뭐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그렇게 문지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육각형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사람은 알겠습니다. 고등어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어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이게 저는 핵심 질문이라고 중요한 거 보거든요. 나왔네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먹어야 되는 양은 말씀해줬잖아요. 5g.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피숍 가면은 주는 게 스틱형 설탕 있잖아요. 네네. 그게 5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먹어야 되는 양인데 네. 일반적으로 소금이 종류가 많죠. 네. 여기 지금 한 대표적인 거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천일염. 네. 두 번째가 이제 정제염, 그 다음에 죽염.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자, 한번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네. 천일염이야 뭐 천연에서 말린 게. 그렇죠. 천일염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1%밖에 생산하지 않는 소금이라서 네. 고가의 소금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20kg에 10,000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싼 비싸. 거죠. 아, 싸? 네네. 그렇죠. 싼 거 20kg에. 아, 20kg. 엄청 싼 거죠. 굉장히 싼 건데요. 얘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닷물을 가지고 그대로 말렸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유기 물질들이 그대로 있어서 네. 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갖고 간을 한다든지 또는 요걸 갖고 이제 김치를 만들면 다른 것들로 만든 것보다 굉장히 맛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거 영양제로도 썼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뭐 첫 번째 스티커 한번 뜯어줘 보시면 저 이제 아, 천일염인데요. 네. 사실은 이 천일염은 우리가 약에 귀한 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고 뭐 쓰러지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 쌀뜨물에다가 이 천일염을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드시는 걸로 기록을 해보겠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마시는 링거, 구강 링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천일염이야말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천연 소화제이자 또 천연 소염제이자 또 천연 항생제 역할까지 해오던 거죠. 네. 네. 아니 저는 요리할 때 주로 이 천일염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나 우리 전통 장을 만들 때는 이 천일염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된장, 메주를 이용을 해서 소금 넣고 된장을 만들 때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간장, 국간장을 빼잖아요.
달잖아요. 근데 천일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칠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국간장은 우리가 정말 양념으로서는 최고로 치죠. 근데 여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천일염을 가지고 김치에 절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고추가 또 한창일 때 고추 장아찌 만들잖아요. 요럴 때 천일염을 쓰시면 정제되어 있지 않은 천일염 자체에 있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짠맛이 도드라지지 않고 슴슴한 짠맛이 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간만 잘 맞춰서 양념을 하신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천일염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소주 한 잔 이렇게 먹고 소금 하나 탁 털어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술을 먹게 되면 술의 기운은 위로 이렇게 뜨잖아요. 네. 술의 기운은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에 취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뜨는 그 술의 에너지가 이제 뇌를 어지럽히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술에 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천일염 같은 소금은 그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간이 배이어서 그 알코올에 대한 소화분해를 돕는 측면도 있지만 네. 동시에 술이 너무 쉽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예. 적절하게 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데킬라 같은 거 같을 때 그렇죠. 여기다가 맞아요. 소금 싹 발라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알코올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물을 조금 잡아주니까요. 네. 네, 아주 의미 그래서 있는 그렇게 하는 안주입니다. 거군요. 네. 동서양이 다 아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소금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 맛소금. 맛소금은 뭐냐면요. 그 정제염에다가 MSG를 넣어가지고 그 감칠맛을 조금 더 강화한 가공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MSG면 제가 생각했을 때 몸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MSG가 들어갔으니까 국물 낼 때는 맛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정제염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정제염? 정제염? 예. 네. 정제염은 뭐냐면요. 우리가 천일염은 바다를 햇빛으로 말렸다 그러면 정제염은 공장에서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NaCl 즉 염화나트륨만 딱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순물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은 더 높은 네.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순수한 소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소금 그 자체? 네. 예. 그런데 뭐냐면 나트륨이 그만큼 네. 더 많은 거, 딴 건 다 없어요. 아, 네. 나트륨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든 네. 뭐 우리 시판하는 된장, 고추장, 간장 네. 요거 드실 때는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맛소금.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소금 보겠습니다. 죽염. 아, 죽염. 이거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죽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나무에다가 천일염을 넣고 그다음에 뭐 1000도 이상으로 예. 가열한 거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천일염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기화합 물질과 관련된 어떤 독성 물질이 있다면 네. 이게 다 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그 가능성, 독성 가능성을 다 없앤 소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소금 중에 하나가 이 죽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죽염 좋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입에 맞는 거 드시면 되는 거죠, 뭘. 아니 그럼 간단하네요. 이쪽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아니 일단 아니, 근데 이번 선생님 뭐 드세요? 일단 저는 요리하는 입장에서 네. 보면 가장 어머님들이 쓰시기 편한 네. 그다음에 써서 맛을 내는 소금은 일단 천일염이고요. 네. 죽염 그러면 아까 약간 가격이 좀 고가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좀 고급스럽긴 하나 죽염을 넣게 되면 맛에 대한 차이는 별로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머님들이 가장 잘 쓰시는 것 천일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일염. 그러면 여기 주치의 선생님들은 뭐 어떤 거 그게 드세요? 궁금해요. 어떤 거 쓰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먹는 소금을 공개를 해볼 텐데요. 특별한 소금을 드시나 봐. 저는 소금을 직접 만들어서 먹습니다. 아 그래요? 소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바닷가에 사세요? 뭐 바닷물. 염전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고생해 주셔서 천일염을 저희 집에 보내주시면 네. 제가 건강 약 소금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소금인데 건강 약소금.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소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일 만들어서 먹는데요. 그 본인 몸에 맞도록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재료들과 네. 섞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프라이팬도 준비가 돼 있고요. 뭐 네. 믹서기도 있고 막 이래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소금을 쓰실 때는 이제 천일염을 쓰시면 되는데 천일염의 기본은 3년 정도 간수를 뺀 걸 기본으로 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유통 과정에서 또 본인이 모르고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천일염 준비한 거를 후라이팬에 한번 이렇게 살짝 볶아만 주셔도 또 이렇게 천일염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한 게 3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천일염 볶은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시마가 있는데요. 네. 뭐 다시마를 섞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이제 강황을 섞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이건 바로 칡즙입니다. 칡즙. 3가지인데요. 칡즙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황 같은 경우에는 광황을 섞은 광황 소금 같은 경우에는 광황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여성분들의 이 어혈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황 소금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 중년 남성들의 스태미너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입에 갈증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입에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이 칡 소금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마 소금인데요. 이 국물 요리에 다시마 빠질 수가 없죠. 네. 같이 섞게 되면 모든 간단한 국물 요리를 할 때 일석이조로 한 번에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먼저 준비한 후라이팬에 소금을 조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후라이팬에 이렇게 좀 달구고요. 네. 네. 조금 주의하실 게 이 천일염 자체가 그 육면체라 겉이 거칠기 때문에 후라이팬 표면에 그 코팅을 조금 이렇게 벗겨낼 수 긁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조금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천일염을 넣어주시고 후라이팬이 이미 조금 이렇게 후라이팬을 달구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볶아주느냐. 그러면 대략 이제 그 1, 2분 또는 뭐 소금의 양에 따라서 네. 10분 정도까지 해주시는데요. 소금이 약간 그 노란색 깔로 이제 바뀔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저기 설탕이면 이제 볶기 되는 거예요. 소다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소금을 볶아주고. 대략 이렇게 볶았다고 치고요. 이렇게 볶아서 조금 제가 시간 관계상 약간 좀 줄여서 할 네. 텐데요. 볶았다고 치고 이거를 이렇게 믹서기에 믹서기에다가 갈아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적절하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노란색으로 네. 바뀌어서 네. 소금이 날아다니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딱 끄고 그렇게 준비한 소금을 안에다가 믹서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는 일단 간단해요, 방법이. 네. 살짝 볶아서 좀 믹서에 식혀서 넣어요. 넣어야 되지 않나?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 네, 많이 뜨거운데 지금은 아침 방송, 생방송이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대략 실제로 할 이렇게 때는 조금 식혀서 식혀서 믹서기에 하면 넣고.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같은 양의 다시마 가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 가루가 이렇게 분말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은 양을 대략 눈대중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걸 그대로 그냥 갈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죠. 다시마 소금이네. 오, 간단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준비를 해주시면 네. 소금 안 섞는 거 아시죠? 예, 예. 이게 소금과 다시마가 만나서 그냥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시마 소금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서 필요한 그 밀폐 용기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볶은 천일염에다가 칡즙을 칡즙.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칡즙을 볶은 소금에다가 반 정도만 살짝 넣어주시고 이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살짝 볶아서 그 수분기를 날려주시게 되면 그거 자체가 좋은 칡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흑설탕처럼 되겠다, 색깔이. 그럼 약간 졸여주듯이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졸여주듯이. 그래서 그 이제 칡의 양을 늘리려면 칡즙의 양을 조금 많이 넣고 네. 그냥 풍덩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칡의 그 즙의 양이 줄어들게 하셔도 되는데요. 여름철 덥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소금 양에다가 칡즙을 그냥 반만 넣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칡즙을 조금 더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후라이팬에 이 천일염을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불을 켜서 이게 또 칡즙은 설명으로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지금 그렇죠. 한번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보여주시려는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저렇게 아까도- 천일염 볶을 때는 좀 약한 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금이
온도가 엄청 올라가서요. 아까 믹서 넣으실 때 플라스틱 믹서면요. 플라스틱 녹아버려요. 녹아요. 네, 네. 그래서 꼭 식혀서 넣으셔야 네. 됩니다. 네. 약간 약불로 해가지고 네. 네. 살살 볶아줘요. 이보 선생님 지적대로 약불로 제가 얼른 끓여가지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살살 네. 볶는 건 이렇게 볶아도 되겠죠, 네, 선생님. 네. 네. 제가 이보 선생님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제 마음대로 했었는데요. 조금 오늘은 주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천일염이 조금 볶아지기 시작을 하면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네. 이 과정에서 천일염의 간수가 3년 이상 빠졌으면 되게 안전한데요. 그렇지 못할 때 남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 그리고 열에 약한 그런 여러 가지 중독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칡즙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칡즙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시중에 구입해서 남아도는 칡즙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법 넣는군요. 양이 진짜 꽤 되는데요. 네네. 조리듯이 해야 되겠네. 네, 조리듯이 해서 수분이 다 날아갈 정도로 해서 이 칡즙의 향과 맛이 소금 자체에 이렇게 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 졸여지는 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보통 시간은 걸려요? 이렇게 했을 때 소금 물기가 네. 안 잡힐 때까지고요. 아. 그래서 이제 양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뭐 한 5분, 10분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큰 후라이팬에 양을 많이 하시게 되면 한 20분 정도 네. 굽기도 하셔야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이 될 거잖아요. 완성된 모습 지금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되는 달라지죠.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이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옆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은 조금 더 많은데요. 이렇게 기존 천일염에다가 칡즙을 해서 네. 이렇게 적절하게 한 10분 범위 이내에 칡즙의 양을 소금의 반 정도 하면 네. 10분 이내에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밀폐 용기 안에다가 넣어 두시고 요걸 가지고 또 적절하게 요리를 할 때 쓰시게 되면 네. 나트륨과 이제 수분을 이렇게 조금 빼면서 네. 좀 건강한 저염식으로 해서 우리가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또 뭐 하나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강황이랑 강황 같은 다시마는 경우에는 네. 똑같이 이제 다시마 분말 넣는 것처럼 이 천일염 볶은 거를 반 정도 넣고 이 강황 분말도 적절한 양으로 반을 넣어서 믹서기에 돌려주시면 되고요. 아까 차윤환 교수님 말씀대로 이 천일염이 뜨거우니까 다음번에는 식혀서 넣어서 같이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 있는데 맛 좀 볼까요? 뭐가 제일 이게- 맛있을까? 약간 주황빛 도는 게 강황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향도 여기 아까 다시마. 확 나요. 네. 바다의 향이 나더라고요. 다시마 소금은. 아, 오늘 삶은 계란을 좀 싸울 걸 아, 그랬어요. 그니까요. 네. 다시마 향이 나네요. 그쵸. 짜다. 어우 짜다. 짜. 근데 역시 이왕이면 소금은 이게 짜요. 낫죠. 건강 약소금을 만들어서 드시는 게 예. 훨씬 더 나트륨도 적고 네, 좋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짜긴 짜네요. 이왕에 섭취해야 되는 네. 거 이렇게 건강하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소금을 이용해서 요리 한번 가봐야죠. 이보은의 건강 밥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보은의 밥상에서도 오늘 소금 잘 먹는 네.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근데 아까 배한호 선생님이 그 건강하게 먹는 건강 약소금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렇게 건강하게 약소금을 만들어서 먹어도 좋은데 많은 분들이 요거 먹을 때는 요 고나트륨인데 요거를 좀 더 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네. 뭔지 아시겠어요? 뭐죠? 저는 근데 느낌 더 오긴 먹어? 와요. 우리가 많이 흔하게 많이 먹어. 여름에 특히 많이 먹는데 요걸 맛있다고 먹는데 알고 보면 요게 엄청난 고나트륨이에요. 여름에 많이 먹어요? 네, 여름에 많이 그러니까 먹어요. 이런 거죠. 아주 파란색에 맛있어 보이는 고추가 있어요. 아, 고추. 그럼 떠오르는 애가 있잖아요. 장 찍어 찍어서. 먹죠. 장 먹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고나트륨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맛있게 먹지만 약간 저염으로 먹는 된장, 저염으로 먹는 고추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장을 우리가 좀 많이 넣어서 장 맛으로 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 짜져요. 이제 저염 된장, 저염 고추장은 많이 넣어서 장을 풍부하게 먹으면서도 맛있게 나트륨 먹을 섭취는 수도 있고. 줄인다. 네. 야, 이거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는요, 이제 저염 된장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쌈장 좋아하세요? 쌈장 너무 좋아. 강된장 너무 좋아하시죠? 아, 좋죠. 우럭 넣은 강된장도 아, 그럼. 좋아하시잖아요. 고쌈에다 싹. 비벼가지고. 근데 그렇게 만들 때 기본이 되는 된장을 저염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제가 요 마법의 야. 가루 하나를 준비를 이거 했는데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지금? 요거 뭘까요? 네. 저 무슨 가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법 가루입니다. 강된장 맛집에서 공개하지 않는 비법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이보은의 맛집에서는 제가 공개를 좀 해드려요. 그러니까요. 요거 오면 다 편점됩니다, 이제. 뭐예요, 그게? 요게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네. 아. 보통 된장을 뭘로 인절미?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죠. 예, 예. 네. 그렇죠. 요걸 한번 볶아놨기 때문에 고소한 맛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거든요. 요거에다가 제가 콩가루 얘기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어요. 미숫가루 먹던 생각이 나서. 미숫가루 먹은 지 오래됐다, 진짜. 딱 여름에 얼음 여름에 둥둥 뛰어서 좋았는데. 너무 좋은데, 미숫가루. 여기 지금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된장 한 컵 정도 분량인데 된장 한 컵 정도에 볶은 콩가루를 2분의 1컵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2분의 1컵에 물을 한 컵을 넣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놔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멍울을 이렇게 안 풀고 된장에다가 콩가루 넣고 나중에 물 넣고 섞잖아요. 그러면 잘 안 버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섞어서 멍울을 좀 풀어놓고요. 자, 그럼 여기 멍을 풀어놓은 거에다가 바로 냄비에다 이걸 넣습니다. 자, 그리고 된장을 오. 넣게 되면 네. 된장의 짠맛이 볶은 콩가루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낮아지겠죠. 네, 네. 짠맛이 좀 완화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집 된장이 굉장히 짜다.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요렇게만 하니까는 조금 좀 섭섭한 것 같아. 여기에다가 조금 양념이랑 좀 이런 거 더 해서 좀 맛있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차윤환 교수님이 여기서 좀 요거 네, 좀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섞어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가장 잘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채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 선생님이 칼륨을 많이 넣게 되면 쏙쏙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나트륨이. 그래서 제가 오늘 칼륨이 풍부한 양배추를 준비했거든요. 이 양배추를 곱게 다져요. 곱게 다져서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나트륨이 조금 낮아졌는데 저염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칼륨까지 넣으니까 나트륨이 좀 잘 빠져지겠죠.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단맛을 좀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단맛은 천연의 단맛은 양파를 줍니다. 그다음에 대파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자, 야, 이게 탈까봐 열심히 네. 적고 있는데. 뜨거워요. 자, 맛있는 거 잡수시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고추거든요. 우리가 여름철에 고추는 캡사이신 성분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위를 물리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름철 그 저염 된장에는 요걸 좀 넣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곱게 다져서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저염으로 만들었으니까 소금기가 없어서 좀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추의 캡사이신이 그 균을 증식하는 걸 막아주니까 여름철에 보관을 올려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수분이 없을 때까지 좀 바싹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조리는 거는 불을 한 중간 불로 한 다음에 은근하게 조금 저어가면서 조리시면 불과 한 20분 만에 조려지거든요. 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걸쭉해서. 네, 걸쭉해졌죠. 걸쭉해졌네요. 네. 네. 그리고 요게 맛을 보시면은요, 요게 굉장히 맛 자체가 짜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이, 뭘 그렇게 합니까? 얹어주세요. 네.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안 짜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짠 강된장이라든지 아니면 짠 쌈장 때문에 기껏 채소 많이 먹어놨는데 이게 나트륨 배출이 좀 힘들면 좀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염 된장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된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짝꿍인 고추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고추장은 우리가 여기 좀
뜨거우니까요. 네. 제가 뺄게요.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놔주세요. 아, 저런 장 맛있으면 그냥 밥에다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쌈 그 싸서. 장류를 듬뿍 넣어서 이제 네. 찌개를 끓여서 먹는 습관들이 있어서 그쵸. 그래서 또 이렇게 소금이나 나트륨 섭취가 과잉되고 이러나.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추장을 할 건데요. 고추장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 고추장에 토마토가 들어가. 네. 이 토마토가 굉장히 나트륨 배출이 잘 되는 예. 칼륨 성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자체 단맛도 있거든요. 그리고 염도 자체도 조금 요 안에 염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고추장과 같이 해서 저염 고추장을 만들면 우리가 고추를 이렇게 푹푹 찍어 먹었을 때도 좀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음식들 먹으면 토마토 소스 파스타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잖아요. 감칠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뭐냐? 천연 MSG를 고추장에 넣어가지고 고추장의 감칠맛은 올리면서 염도는 떨어뜨리면서 건강식으로 바꿔줘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다 좋은데 껍질 벗겨야 되고 다져야 되고 좀 번거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껍질 안 벗깁니다. 안 다지셔도 괜찮아요. 혹시 믹서기 있으시면 믹서기에 그냥 거칠게 갈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맛보다는 또 모양도 중요시 생각하는 방송이라 제가 일단 이렇게 다져왔거든요. 후라이팬에다가 깊이가 있는 후라이팬에다가 불이 켜지면 요 토마토 썬 것하고요. 토마토가 수분감이 좀 있거든요. 네. 같이 넣어요. 또 저어야 되나요? 이렇게. 네. 여기에다가 마늘을 넣고 같이 젓습니다. 그 우리나라 토마토가 생으로 먹는 토마토들이기 때문에 그 유럽 쪽 토마토보다 껍질이 얇아요. 그래서 껍질 벗기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젓고 나면 아무래도 토마토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익혀 드시는 게 훨씬 더 영양이 좋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분감이 날아가면은 네. 감칠맛이 더 좋아져요. 자,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이 조금 날아가면 고추장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 고추장보다는 한번 볶은 고추장이 훨씬 더 고추장의 단맛을 이끌어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추장을 엿질금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놓고 어느 정도 볶느냐. 아까 그 쌈장 같은 경우 저염 된장 쌈장 같은 경우에는 약한 불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였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한 불에서 한 15분 정도만 하면 걸쭉한 상태가 되는데요. 어떤 걸쭉한 상태가 되느냐. 옆에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보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관은 얼마 정도 하느냐? 냉장고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방부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설탕도 안 넣었죠.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네. 단지 토마토만 하기 때문에 요게 수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수분 생길 때는 꺼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졸인 다음에 식혀서 넣으시면 훨씬 더 오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보관을 못하면 한 20일 정도, 25일쯤 되면 꺼내서 한번 이렇게 그렇죠. 싹 한 주면 네. 다시 또 보관이 이제 한 달 또 가는 그렇죠. 해지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이 요거 우리 왜 약고추장 많이 잡수시잖아요, 여름철에. 그렇죠. 근데 여름철에 약고추장 대신에 이렇게 토마토 고추장으로 잡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 된장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요걸로 집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게 지금 뭔지 아세요? 바로 쑥갓이에요. 쑥갓. 아, 요즘 제철입니다. 네, 쑥갓 예. 제철이거든요. 아, 이 쑥갓을 끓는 물에다가 바로 넣었다가만 빼세요. 왜냐하면 쑥갓은 숨이 금방 죽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쑥갓을 이렇게 좀 썰어 놓고 향 좋죠. 쑥갓은. 쑥갓 향 너무 좋죠. 네. 여기에다가 딱 2스푼만 넣으세요. 네. 아우, 맛있겠다. 그리고 요거 버무려서 바로 네. 잡수시면 되는데 조물조물. 쑥갓나물뿐만 아니라 요새 상추도 살짝 데쳐서 잡수시면 좋거든요. 데친 다음에 이렇게 미리 만든 저염 된장에다가 버무려서 잡수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다가 수육까지 해서 만들어 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수육까지 주셨어요. 네. 맨날 고기 없냐고 하시니까. 야, 야, 한번 일단 맞아볼게요. 요 네. 맛- 맛을 한번 보세요. 이 장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유, 맛있다. 고추장.
이 쑥갓이 또 여름철 제철 보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또 우리 스님들은 여름철 더위를 막기 위해서 또 쑥갓, 또 상추를 더위를 없애는 목적으로 드시기 때문에 지금 8월에 아직까지 무더위가 살짝 있을 때도 네. 같이 드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쌈장하고 그다음에 제가 돼지고기 수육도 준비했으니까 고기에다가 잡곡밥에다가 쑥갓나물 무친 것을 딱 해서 얹어 드시면은요. 요거 여름철 한상 차림으로 또 저염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너무 아니, 맛있네. 장 자체가 맛있다 보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 근데 아까도 제가 우려를 했지만 이렇게 장을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먹어. 그렇죠. 팍팍 찍어 먹어요. 조금만 잡수세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된장이 정말 맛있네요. 이 국내 대학 연구자들 중에서도요. 네. 나트륨 섭취를 된장으로 인해서 좀 많이 했던 그룹은 상대적으로 혈압 상승이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먹는 이 약된장 진짜 너무 맛있고 또 나트륨 섭취에도 크게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예. 이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무 조금 촉촉촉 썰어가지고 그냥 보리밥에 딱 섞어서 딱 먹게 되면은 네. 그냥 아주 한 그릇 뚝딱 여름철 떨어진 입맛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먹어도요, 이 땀을 많이 흘리면 땀과 함께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살짝 좀 이렇게 소금을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저염 고추장이나 저염 된장으로 챙겨 드시면은 거기에 이제 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점, 고추장이 갖고 있는 좋은 점도 같이 오니까 네. 더 건강한 장 섭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추장 진짜 맛있는데요? 그렇죠. 고추장 괜찮죠. 아니, 어쩌면 토마토 새콤하고- 단맛도 살짝 나고 새콤하고, 네. 그렇죠? 새콤달콤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밥 비벼 먹기도 좋고요. 네. 저는 여기에다가 라면 면발 삶아서 스파게티처럼 좀 버무려 먹거든요. 이렇게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비빔면이네요. 비빔면처럼. 네. 제가 보기엔 요거 갖고 스파게티 소스로 만들어 먹으면 핫 스파게티 소스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좀 네. 토마토 들어가니까. 네. 오, 아니, 맛있습니다. 봄의 느낌이야, 상큼한 게. 그래요? 상큼해요. 그러면 살짝 단맛도 입안에 맴돌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토마토를요, 되도록이면 굉장히 후숙이 잘 된 아주 완숙 토마토를 쓰셔야 딱 이 맛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좀 덜 익은 토마토 쓰시면 약간 새콤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트륨 소금 섭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크로징 해야 되는데 주책맞게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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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비에 시달리다 보니까 벌써 입추예요 그래. 네. 에? 어느새 비 많이 가을의 오는데. 문턱이에요. 그러니까요. 더위가 있었나 싶었는데 또 갑자기 6월에 또, 좀 네. 덥고 비 오고 아우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번 주에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여행 계획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꼭 날씨 상황, 교통 상황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하게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